어서오세요. 오늘은 제가 글쎄 전동 스쿠터를 샀는데 그거를 오늘 밤에 집에 오면 타봐야지 하고 생각을 했지만 타볼 수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냐면 오늘 신촌에 저녁에 좀 갔다 왔는데요. 근데 신촌은 저녁에 차를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타고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갔다 올 때 제가 딱 집 근처에서 내리지 않고 집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렸어요. 왜냐면 자전거를 타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여러 정거장 떨어진 가락시장역에서 내렸어요. 근데 가락시장역에 왜 내렸냐면 거기에는 총 3군데의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7번 출구 근처에 있는 대여소를 이용하려고 갔는데 그 당시 제 상태가 어땠냐? 제 겉옷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었고요. 그 핸드폰과 블루투스 이어폰이 연결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현재 블루투스 이어폰으로는 아무것도 듣고 있지는 않았어요. 귀 한쪽에 껴놓기만 하고 있었는데 따릉이를 핸드폰으로 딱 대여를 완료하고 나서 출발했는데 조금 있다가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진동이 한번 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동이 왜 울리냐면 맨 처음에 연결이 되었다고 알려줄 때 진동이 한번 오고 연결이 끊어졌다고 할 때도 진동이 와요. 아니면은 어떤 알림 종류가 왔을 때도 알림음과 함께 진동이 와요. 그런데 제가 그때 자전거를 막 출발했는데 진동이 한 번 왔어요. 근데 오늘 날이 되게 추웠고 제가 하의를 2개나 입고 상의를 4개를 입었어요. 그래서 진동이 지금 올 때가 아닌데 뭐가 왔지? 하고 그냥 잘못 느꼈거나 아니면 별거 아닌 알림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출발을 해버렸죠. 하지만 그 진동은 제 핸드폰과 블루투스 이어폰 간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알림이었죠.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렇게 제가 자전거를 한참을 타고선 신나게 막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면서 가고 있었어요. 심지어 비까지 맞으면서. 근데 집에 거의 다 와가는데 좀 있으면 따릉이 반납할 때가 됐는데 중간에 신호등이 한번 걸려가지고 제가 거기서 겉옷 주머니에 손을 딱 넣어서 뭐라도 들어야지? 했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글쎄. 정말 당황했죠. 제가 옛날부터 물건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어서 물건을 하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 핸드폰 분실로 인해서 다시 산 거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고요. 뭐 노트북, 지갑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물건을 되게 잘 챙기게 됐어요. 의식적으로. 어딜 가든지 물건이 막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관하고 어디에 눈에 함부로 띄지 않도록 보관하고 그리고 늘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주변을 둘러보고 그런 습관이 있는데 제가 아까 핸드폰을 왜 그런 식으로 방치하게 됐었냐 하면은 제가 그때 노트북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어깨에다가. 근데 노트북 가방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제 손에 생수통이 하나 들려 있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저는 비 오는지 모르고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생수통을 노트북 가방에 넣었더니 가방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노트북이 비를 다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거를 닫느라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걸 닫느라고 애를 쓰느라고 핸드폰을 임시로 겉옷 주머니에 살짝 넣어놨어요. 평소 같으면 뭐 바지 주머니에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가방 주머니에 넣었을 거거든요. 겉옷 주머니에는 정말 거의 뭘 넣질 않아요. 왜냐면 뭐 빠져나갈 위험도 있을 뿐더러 옷 모양이 변형되거나 간지가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대충 넣어버리고 닫았다 하고선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뭔가의 진동이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왔죠. 그래서 제가 집에 거의 다 와서 신호등에서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구나! 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혹시라도 제가 떨어뜨리지 않고 가방에 잘 넣어놨는데 못 찾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한번 해보게 해달라고 했으나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돌아갔어요. 근데 마침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던 가락시장역 바로 옆에서 오늘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먼저 여쭤봤어요. 핸드폰 뭐 누가 주워주거나 습득한 게 없느냐 했는데 없대요. 물론 여쭤보기 전에 일단 그 주변을 몇 번 돌아봤어요. 근데 그때 또 이상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주변에 딱 도착했을 때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한번 어떤 알림음과 함께 진동이 한번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내 핸드폰과 이어폰 간의 연결이 끊어진 지 오래 지나서 자동으로 이어폰이 절전 모드를 설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선 거기 일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혹시 내가 이 폰으로 분실 신고를 해도 되겠느냐, 그리고 분실 신고를 하기 전에 한번 확인차 전화를 내 폰으로 걸어도 되겠느냐라고 허락을 받았죠. 그런데 전화를 했는데 이어폰에서 진동이 울리는 거예요. 아니, 제 예상대로라면 진작에 연결이 끊어졌을 거고, 그렇다면 전화를 핸드폰에 해다 걸었을 때 이어폰에서 진동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잘못됐겠지 하고서는 이어폰을 꺼버렸어요. 이어폰 전원을 끄고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런 진동도 들리지 않았죠. 그때 핸드폰 상태가 소리와 진동이 모두 켜져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근처에 핸드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다가갔을 때 이어폰이 저절로 다시 연결되면서 진동이 한번 났던 거고,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원래 전화를 하면은 블루투스 이어폰하고 핸드폰 양쪽에 동시에 소리와 진동이 나거든요. 그랬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또 당연히 그걸 모를 만한 게 제가 그 주변을 당연히 샅샅이 여러 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직접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해서 분실 신고를 하라, 아니면 인터넷상에다가 뭘 신고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근처에 막 물어서 파출소 가까운 곳 어딨냐 뭐 이렇게 물어서 막 갔는데, 가봤더니 거기는 파출소가 아니라 무슨 치안센터였어요. 게다가 평일 저녁 6시까지만 운영을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분실했던 시각이 밤 11시 15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을 찾아갔던 시각은 밤 11시 48분이었죠. 저는 거기가 완전히 파출소라고 생각했는데 딱 문을 잡았는데 문이 잠겨있어서 진짜 당황했어요. 안에 불도 켜져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니 경찰서가 문도 닫나? 막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근데 거기 옆에 SOS라고 써져 있는 임시 전화기가 있었고, 거기를 통해서 수화기를 들기만 하면 근처의 지구대로 자동 전화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연결을 해서 분실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저랑 따로 살기 때문에 저의 분실 사실이든 뭐든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하여튼 임시 연락처로 그쪽 전화번호랑 뭐 이런저런 거를 알려드렸죠. 근데 뭐 그거를 분실물 습득을 했다고 누군가 알려주거나 뭐 신고를 하거나 뭐 전화를 걸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찾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받은 분께서 저보고 분실 신고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분실 신고를 하는 거 말고는 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했더니 뭐 나중에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뭐 고소를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러는데, 아니 뭐 그 고소는 사람을 찾아야지. 하여튼가 그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로스트 112라는 그 유실물 센터 같은 데가 있나 봐요. 홈페이지. 거기 가서
계속 수시로 확인도 해보시라고.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확인은 해봤죠. 당연히 없었고. 그러고선 제가 집에 최대한 서둘러서 돌아온 다음에, 근데 돌아오는 길은 비가 더 많이 왔어요. 되게 비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소에 혼자서 돌아다닐 때 노래를 되게 많이 흥얼거려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뭐가 또 기쁘다고 막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지 말자. 내가 지금 기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애써 노래를 안 불렀어요. 하지만 결국에 부르면서 오게 됐지만 하여튼간 비를 잔뜩 맞으면서 집에 돌아와서 뭘 했느냐, 일단 컴퓨터에서 카톡을 접속을 했어요. 그래서 예분이한테 연락을 했죠. 왜 예분이한테 먼저 연락을 했냐면, 예분이 폰이랑 제 핸드폰, 예분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나다니미니에 같이 출연하는 그 친구예요. 하여튼 양쪽 핸드폰에 아이쉐어링이라는 위치 추적 어플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글쎄 핸드폰이 가락시장역에 있다고 뜨지 않겠어요. 게다가 위치도 아주 정확히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그 지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막 비도 오고 물론 방수폰이긴 하지만 거기다가 오늘 배터리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갖고 내일 아침에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줘서 위치를, 그때에도 그 장소에 있다 라고 한다면 가능성은, 거기 길이 인도가 되게 넓은데 그 인도 중간에 뭐가 있냐면 바닥이 이제 돌바닥인데요. 타일이 그 일반적인 작은 타일이 아니라 되게 커다란 돌 타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하수구같이 작고 네모난 납작한 구멍이 한 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하기에는 지금 자전거를 탈 때 겉옷 주머니에서 빠진 핸드폰이 아주 우연히도 그 핸드폰 사이즈와 거의 비슷한 그 납작한 네모 구멍으로 빠졌다. 지금 가능성이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다녔던 동선은 당연히 완벽하게 확인을 했고,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주워서 잘 보는 곳에 올려놨을 가능성도 생각해서 뭐 어디 보이는 곳, 위에 있는 곳 막 이런 데도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없었죠. 그리고 뭐 집에 와서도 로스트 112에 들어가서 오늘 신고된 휴대폰 다 확인해봤고요. 거기 있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저는 내일 찾아가서, 지구대로 찾아가야 되겠죠, 아마도? 지구대로 찾아가서 그 아이쉐어링으로 캡처한 제 핸드폰 위치를 인쇄해서 가지고 가서, 제 핸드폰이 지금도 이 장소에 있습니다. 하지만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으니까 핸드폰이 분명히 그 네모난 구멍 속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네모난 돌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도움을 주세요 라고 하려고 하거든요. 아마 거기 빠졌겠죠? 거기 빠지지 않았으면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구멍이 진짜, 구멍이 큰 구멍도 아니고 여러 개도 아니고 구멍이 거기 몇 개밖에 없는데, 정말 지금 기가 차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하느라고 오늘 집에 와서 전동 스쿠터를 못 타봤어요. 너무 타보고 싶다. 아까 보니까 되게 멋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만 해서 그거를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 밤 2시가 넘었는데요. 사실 평소에 저로 말할 것 같으면 2시 정도는 뭐 저녁이죠, 저녁. 하지만 요즘에는 최소한 12시 반에는 자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핸드폰이 손에 없으니까 너무 불안하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지금 얼굴이 되게 뜨거워요. 되게 막 뭔가 흥분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같고 막 불안해서 오늘 이렇게 녹음이라도 하려고 왔어요. 아마도 전동 스쿠터를 타는 영상은 이번 주 주말쯤 찍게 될 것 같고요. 편집한 영상은 뭐 다음 주 언제쯤 올라가겠죠?
다음 주 초쯤. 아, 근데 그거 돌 들어주겠죠? 그러면 저는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읽어주는 예니밍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럼 얘기하는 예니밍 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습!